타임라인이 깔끔해지고 비율 그대로 한 번에 크기를 조절하거나 텍스트를 플러그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전환까지 가능한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나 인트로를 사용하잖아요. 이때 이 클립들이 이동을 할 때 클릭을 잘못하거나 타이밍이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클립을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우클릭, 새 컴파운드 클립, 원하는 이름을 지정하면 되겠죠. 챕터, 작성, 원 상태로 되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여기에서 분해, 그리고 클립 온리를 선택하면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했을 경우의 단점은 생성 후에 우리가 설정했던 줌이나 포지션, 여러 가지 효과들이 취소된다는 거죠. 컴파운드 클립에서 마우스 우클릭, 타임라인 열기를 선택하면요, 챕터라는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타임라인에 택이 붙어 있는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타임라인 옵션에서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스택 타임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이동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남겼다고 한다면 본 타임라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수정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구독과 좋아요라고 말을 하면 유튜브에 구독하고 좋아요가 반짝입니다. 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바탕화면으로 사용한 이 종이 재질의 이미지는 원래 그게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비율은 맞췄고 이 상태 그대로 나는 좀 축소를 하고 싶거나 뭐 조그맣게 이렇게 창을 띄우고 싶거나 할 때는 관리자 메뉴에서 줌을 이렇게 줄여주면 원래 모양대로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나서 텍스트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굵기를 조금 줄이고, 남자는 핑크니까 핑크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컴파운드 클립을 작성을 하면요, 컴파운드 클립 그대로 크기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이런 거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컴파운드 클립으로 만들게 되면 클립의 길이도 리프레이밍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푸시 같은 걸 넣을 수가 없죠. 뒤쪽의 영상이 길이가 요만큼 늘어나지만 앞쪽의 영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마우스 우클릭, 타임라인으로 열기,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로운 챕터로 이동하셔야 되는 거죠. 이대로 이동하셔서 조금 더 늘리면 됩니다. 늘려주세요.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 자체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붙여놓으면 컴파운드 클립도 흰색 길이만큼 늘릴 수 있고 뒤쪽의 영상도 흰색 길이만큼 늘릴 수 있으니까 트랜지션이 적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푸시가 적용됩니다.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보시면 뒤쪽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화면 중앙에 트림을 선택해 보시면요,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대괄호 중간에 화살표 모양이 있는 이 상태의 아이콘이 됐을 때 뒤로 살짝 밀어 주시면 전체의 길이를 내가 원하는 프레이밍을 할 수가 있어요. 해주시면 앞뒤로 트랜지션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이전에 색보정 전후 영상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 개의 클립으로 만들 수 없습니까? 라는 분이 있거든요. 두 개의 조건을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복사해서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이 비활성화 트랙을 선택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것 외에 나머지를 다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트랙에 있는 영상만 색보정 페이지로 이동해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를 리셋 해놓고 이 세 개를 선택해서 마우스 휠로 리셋한 클립을 선택해주면 색보정이 안 된 초기화 상태를 복사하기도 하거든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을 때 색보정이 아예 되지 않은 이런 뭐 텍스트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복사하시면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타임라인으로 이동해서 Shift 눌러서 선택하면 비활성화되고, 이 비활성화된 거를 한 번 더 선택하면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옵션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활성화 했을 때 나머지 부분만 또 활성화를 해줘야 될 때는 마찬가지로 Shift를 눌러서 비활성화를 활성화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편하게 이동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있는 클립들은 색보정이 지워진 상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색보정이 된 상태죠. 이때는 상단에 있는 클립
컴파운드 클립을 만들고요. 저는 단축키 사용합니다. 컴파운드 클립에 첫자 C 해가지고 컴파운드 클립을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C 누르면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 챕터에 있던 컴파운드 클립은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서 컴파운드 클립에서 내가 바꿔주면 하단에 있는 영상 클립도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운드 클립이 하나의 클립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색보정이 된 클립 그리고 색보정이 되지 않은 클립들을 따로따로 컴파운드 클립을 해주시면 독립적인 컴파운드 클립이 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이 왼쪽 자르기를 잘라주시면 클립이 여러 개여도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엔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내가 위치를 좀 바꾸고 싶거나 전체적으로 좀 크기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테스트해서 레이아웃으로 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여기 미리 보기 화면 하단에 퓨전 오버레이 선택하셔서 요 텍스트 선택하면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로 옮겨야 되네? 귀찮죠? 위치뿐만 아니라 크기를 얘도 좀 줄이고 위에 것도 좀 줄이고 싶은데 이럴 때는 조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조금 귀찮거든요. 클립을 선택해서 중첩을 해주는 겁니다. 중첩을 해주면 같이 움직이겠죠. 퓨전 오버레이가 아니라 변형으로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선택을 하고 크기도 내가 원하는 크기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타임라인으로 열기를 선택하면 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한다면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서 이동을 보면 이렇게 수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크기나 위치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센터 쪽은 밝고 어둡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막을 여기나 여기다 배치를 하겠죠. 좀 더 잘 보이게. 그러려면 이렇게 이동이 편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을 이용해서 자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마커로 표시해 놓고 이 클립을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런 자막까지 있다고 한다면 옵션 Y를 눌러서 밀어서 얘를 이동해야 됩니다.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갭을 없애야 되는데 여기서 지우면 여기까지 당겨지니까 망가지죠. 얘를 하나 당겨서 여기 갭을 없애주고 좀 복잡하죠. 커맨드 시프트를 누르고 이동을 해주시면 내가 이동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뚜뚜뚜뚜 뒤로 밀려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잘못하면 이렇게 영상을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있고 요 앞부분에 있는 것들을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어서 그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시프트 쉼표를 누르면 앞에 클립하고 이동이 되고요. 이 얘를 선택해서 앞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얘도 선택해서 앞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클립하고 바꾸는 거고요. 커맨드 시프트 마침표를 누르면요. 뒤쪽에 있는 클립하고 오른쪽에 있는 클립하고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요. 얘를 선택해서 오른쪽. 이렇게 컴파운드로 이동을 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에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이 컴파운드를 다시 분해를 해주시면 그대로 이동이 됩니다. 컴파운드 클립을 C로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어요. 컴파운드의 앞자니까 옵션 C에다가는 여기에서 분해를 해놨어요. 얘를 컴파운드로 선택을 하고요. 커맨드 시프트 마침표로 이동을 한 다음에 옵션 C 이동이 편리하죠. 다 했는데 스토리를 바꾸거나 뭔가 좀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는 이 자막이에요. 자막은 컴파운드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타임라인을 두 개로 추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옮겨야 될 때 복사해서 여기다 놓잖아요. 그러면 얘도 컴파운드 클립으로 복사를 하고요. 얘도 컴파운드 클립으로 복사를 하면요. 얘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단축키 커맨드 시프트 쉼표 그러면 얘를 옮겼는데 얘는 살아있고 얘는 죽었단 말이에요. 자막이. 그러면 죽어 있는 자막을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반대로 됐다. 얘를 복사해서 넣으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영상으로 가는데 나는 한 여기 부분만 시네마틱하게 좀 만들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자르기 선택해서 상단과 하단을 자 이렇게 시네마틱하게 요 부분만 이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여기다가 색 보정으로 이동해서 이 컴파운드 클립에 채도만 빼서, 채도를 빼면 너무 흐릿해지거든요. 이때 대비를 살짝 올려주면 좀 또렷해져요. 여기를 회상신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회상신으로 쓰면 또 깔끔하고 이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덕커 기능을 사용할 때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고 덕커를 활성화해 준 상태에서 소스 오디오를 1번으로 선택을 하죠. 2번 트랙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 오디오 트랙을 하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 1번이든 오디오 2번이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팟캐스트처럼 두 명이서 얘기할 경우 보통 편집을 할 때 게스트는 1번, 진행자는 2번 트랙에 이렇게 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덕커 기능에서 오디오를 1번으로 선택을 하면 1번에 대한 덕커 기능이 적용은 되지만 2번은 안 되죠. 그런데 이거를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 새 컴파운드 클립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오디오 트랙에서 덕커를 선택해서 소스를 1번 트랙으로 해주면 게스트와 진행자 말이 나오는 순간은 모두 덕커 기능이 활성화되겠죠. 오디오 컴파운드 클립 역시 선택해서 타임라인으로 열기가 되기 때문에 오디오를 컨트롤하고 수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게스트와 진행자의 멘트를 모두 정리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덕커 기능을 적용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긴 하겠지만 덕커 기능도 팟캐스트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또 편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방법을 적어주시면 정말 좋은 거는 제가 또 고정으로 남겨드릴게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에게도 여러모로 좀 도움이 되겠죠. 뭔가 귀찮은 것 같은데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단축키를 활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고 빠르게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